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월가에 잇따른 낙관적인 전망에 힘입어 현지 시간 10일 3% 가까이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뒀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310달러에서 400달러로 올리고 비중 확대 등급을 부여하면서 테슬라를 자동차 부문의 최선호주로 꼽은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알파벳은 14년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푸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5.59% 상승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에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칩 윌로우가 장착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특히 외화 부채가 많아 환율 상승 리스크가 큰 기업들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에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재무 건전성은 물론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가 일단 급락세는 끊었습니다. 특히 리플은 5% 급등 반전했습니다. 코인 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17% 상승한 97,12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공 투자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 희비가 교차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전기차에서 테슬라는 이 증권사들의 잇따른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2% 넘게 올라갔지만 이 반면에 리비아는 7% 넘게 급락하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엔비디아는 중국의 반독점법 조사 소식에 2%가 넘게 하락을 했고 대부분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낙폭을 그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대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CPI 발표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10시 반에 발표가 될 텐데요. 다음 주에 있을 이 FOMC 회의 이전에 발표되는 마지막 CPI 지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침 읽는 어젯밤 미증시에서는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이는 이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지은 대표의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미치는 영향과 그에 맞춘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장 전 리포트에서 어제 반발 매수로 5% 반등했던 우리 시장 분석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제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소식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역시 0.25%, 0.30% 하락하면서 모두 약보합권에 마무리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12월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계감이 고조된 채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승장이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했을까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곧 발표될 CPI는 전년 대비 2.7% 상승,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3%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228%로 0.69%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의 악재와 함께 12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5천선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WTI 지수는 0.04% 상승하면서 68.4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M7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은 대체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0.41% 상승하면서 247.77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애플의 주가 이틀 연속 역대 최고가를 경신 중인데요. 시티그룹은 애플을 2025년의 최우선주로 꼽았습니다. 서비스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6%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2.69% 하락하면서 135.07달러로 마무리했는데요. 전날 중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2.55% 하락했었죠.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으로 다시 전환하는 듯 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알파벳은 오늘 5.59% 상승하면서 185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구글의 양자칩 윌로의 영향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죠. 파이퍼 샌들러는 알파벳의 제품 중심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2025년의 최우선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은 0.46% 하락하면서 225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통 공룡이라고 불리는 아마존이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 노바를 공개했는데요. 오픈 AI와 구글에 도전장을 냈다는 이 소식에 주가가 1% 가까이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 기록을 향해 가다가 장 후반에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0.94% 상승하면서 1% 가까운 상승폭 만들어냈고요. 테슬라는 2.87% 상승했습니다. 연일 최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전기차의 선두주자 테슬라가 AI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로봇 공학 등 다방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2025년 최우선주로 손꼽았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월그린스입니다. 17.74% 상승하면서 정말 높은 흐름 보였는데요. 통합의료, 약국 및 소매 판매 회사죠. 화요일에 사모펀드 회사인 시카모어 파트너스의 매각을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와 함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욕에 본사를 둔 시카모어가 월그린스의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파트너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월그린스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경영진의 개편과 약국의 환불 압박, 헬스케어 분야로의 불안정한 진출 등으로 2분기 연속 월가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어서 알래스카 에어그룹입니다. 역시 13.16%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죠. 4분기 실적 예측을 상향 조정하고 10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면서 장전 거래에서부터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또 하와이안 항공 인수와 프리미엄 여행 수요 급증을 활용해서 2027년까지 10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팩트셋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기대 주가는 49센트였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10억 달러의 수익 달성 계획의 일환으로 2025년에는 일본과 한국으로의 직항편을 신규 개설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라클입니다. 오늘 6% 이상 하락하면서 정말 어려운 모습 보였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인 오라클, 이번 실적 보고서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월가의 2분기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전일장에서는 주가가 8%나 하락했고요. 1년 만에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올 들어 가장 주가가 하락했던 때는 5월이었는데요. 당시에도 하락률은 5.4% 정도였습니다. 또한 오라클은 2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이 역시 좀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죠. 주당 순이익을 1.5달러에서 1.54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는데 LSEG의 추산치는 1.57달러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릭만 하면 모스크바까지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이 수출 통제에도 미국의 반도체가 러시아에서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수출 통제에도 러시아 군산 복합체가 미국 반도체를 손쉽게 구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반도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하는 미사일과 드론 제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10일 러시아 유통업체들이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의 온라인 스토어와 유사한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고객이 클릭 몇 번으로 TI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들 제품은 홍콩 등 제3국을 거쳐서 러시아에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한 러시아 유통업체는 올해만 4천 건 이상의 TI 제품 주문을 처리를 했고 이 중에 약 400만 달러어치가 러시아 군산 복합체로 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무기에서 확인된 서방 부품 4천 개 중 무려 14%가 TI 제품이라면서 킨잘 미사일과 렌시3 드론에서도 발견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 의원은 TI가 느슨한 온라인 판매 통제로 러시아의 무기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TI는 매년 400만 건의 주문을 심사하고 의심스러운 주문을 취소해왔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보험사 CEO 암살범이 체포됐습니다. 테러범을 흠모했던 명문대 출신의 독서광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최대 민영보험사 CEO 브라이언 톰슨이 미국 뉴욕 도심에서 총격으로 살해된 이 사건의 용의자가 9일 펜실베니아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용의자 루이지 만조니는 명문대 출신의 컴퓨터 전문가고요. 극단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만조니는 이날 오전 펜실베니아 알투나의 이 맥도널드 매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는 소음기가 달린 3D 프린터로 제작된 이 고스트 건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조니는 펜실베니아대에서 컴퓨터 공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한 엘리트고요. 범죄 전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폭탄 테러범 유나 바머를 찬양을 하면서 극단적인 사상을 드러낸 바가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의 보험금 지급 문제와 연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조니는 체포 당시에 건강보험사의 이익 추구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명령어로 20초짜리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픈 AI 소라가 만든 비디오를 살펴봤습니다. 오픈 AI가 동영상 생성 AI 모델 소라를 정식 출시하면서 영상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소라는 간단한 명령어로 최대 20초 분량의 동영상을 1080p 해상도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기존 동영상을 확장을 하거나 프레임을 채우는 기능까지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에서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반면에 유럽과 영국은 규제 문제로 출시가 연기된 상태입니다. 소라는 초보자도 손쉽게 동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어서 콘텐츠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와 악용 가능성 등의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픈 AI는 워터마크 부착과 정책 위반 콘텐츠 차단 등을 통해서 악용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출시로 빅테크 간 경쟁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아마존과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업들이 각기 다른 동영상 생성 AI 모델을 선보이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는 달러를 팔아야 할 때라는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9일 보고서에서 미국 달러의 미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라면서 달러를 매도하고 호주 달러와 영국 파운드를 매수하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아담스 연구원은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소는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됐다라면서 유로화 악재 역시 시장에 내재화가 됐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호주 달러와 파운드는 무역 전쟁 영향을 덜 받고 또 역사적으로 저평가가 돼서 상승 여력이 크다고 살펴봤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연준이 이달과 내년 1월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이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 FOMC 회의 이후에 2월 연방기금 금리 계약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월과 2월 금리 선물 계약 가격과 거래량이 급등을 했습니다.
한편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달 18일 금리 인하 가능성을 80%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11월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지표가 금리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재자가 떠나자 유럽은 발빠른 문 닫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난민 심사를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시리아 독재 정권이 반군의 반격으로 무너지자 유럽 각국이 시리아 난민의 망명 절차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민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우파 정당의 부상 속에서 이 정권 붕괴를 이유로 포용 정책을 보류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0일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 연방이민난민청은 시리아 정세가 명확해질 때까지 망명 심사를 보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독일에는 약 7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망명을 신청했고요. 다수는 아직 심사 중입니다. 영국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고요. 프랑스도 함께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각국이 인도주의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권 붕괴를 이 명분으로 삼아서 난민 수용을 제한하려 한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리아 내전 이후에 약 450만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된 가운데 독일은 약 100만 명을 수용하면서 유럽 최대의 시리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주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이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일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표현이 될 만큼 미국 증시는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제하고 오늘 살펴보니까 한 차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또 기술주 중심으로도 좀 하락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장 전반적인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어제 시장 자체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주긴 했는데 그동안 정말 가파르게 올라간 만큼 지금 이틀 연속의 쉼은 그렇게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CPI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외에 개별주들의 이슈를 좀 살펴보면 알파벳이 신규 양자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5%대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가 쪽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참 몇 달 전과는 제도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 목표 주가를 오히려 하향하는 움직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FSD를 필두로 해서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좀 실려 있다라는 평가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어저께도 테슬라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이어갔고 또 생각 외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관련돼서 반독점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버텨주는 예상 외로의 흐름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중국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제한적인 우리가 좀 영향권에 있지 않나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예전만큼의 시세가 강하지도 않고 테슬라 대비해서 좀 하다 보니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엔비디아 추세로 봤을 때는 뭐 추세가 크게 꺾였다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약간은 쉬어가는 양상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어제 쉬어가는 모습 보였지만 여전히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일단 CPI 발표, 지표 발표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CPI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10시 반에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국내 증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이 오를 때 우리는 하락을 했고 또 어제 미국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오히려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이 계엄령 사태 여파 그리고 여러 리스크가 좀 들어가면서 우리 시장이 제대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겠지만 뭐 시장이 결국에는 우리가 걱정했던 요인들은 이 시세 흐름이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슈 결국에는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잡혀갔고요. 그 부분도 시장이 끝까지 강세를 이어가는 데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저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꽤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지금 선물 포지션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요일 날 내일 같은 경우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후에 어떤 외국인들의 그런 포지션들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시장이 전일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했고 또 어제까지도 그 흐름 이어졌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영향력으로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전국에 대한 혼란은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처음 이슈가 나왔을 때보다도 지금은 불확실성적인 요인들이 조금씩은 좀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말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보다는 조금씩은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 해소 국면에 살짝씩 들어가고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시장에서의 이런 흐름들을 좋게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이렇게 상승할 거면 그 전날 왜 그렇게 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 만에 그 전날의 하락분을 좀 만회하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시세 흐름과 이 시장의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화학과 그리고 화장품 업종 쪽에서 강세도 나타났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은 이 코스닥 시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진행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 모두 다 매수를 진행했던 만큼 이 기세가 계속해서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일정상으로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오늘 개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관세 전쟁 예고에도 내년 성장률 목표를 올해와 비슷하게 5% 내외로 잡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 쪽에서 이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좀 꺼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 탄력 원인이었던 만큼 이 규모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네,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 흐름을 이어갔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파격적인 조절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 우리가 9월 달에도 한 차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기대를 했고 생각보다는 좀 실망스럽다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게 지금 12월 정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야기 나온 부분 중에 가장 좀 시장에서의 반응을 끌어냈었던 부분들은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중앙정치국회에서의 주식시장에 대한 안정화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2012년 이후에 처음으로 또 적당히 온화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온건한 통화 정책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우리가 파월 발언에서도 항상 이런 어떤 단어, 어떤 문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단어가 바뀌었다는 거, 거기다 2012년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이런 단어 선택을 했다는 건 시장에서는 굉장히 반길 수 있는 분위기고요. 전반적으로 세계 흐름이 지금 금리 인하 기조로 가는 가운데 중국 쪽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더욱더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내수 확대 순위를 지금 2015년의 업무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순위가 좀 격상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중국의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 중에서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부분이 특히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의 굉장히 좋은 훈풍을 불어올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전에도 움직였던 화장품도 있겠지만 게임이라던가 그리고 항공 이런 종목들도 두루두루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내년 3월의 양회까지는 좀 기대감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12월 중순에 지금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또 있고요. 그리고 3월 달에는 양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좀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다만 우리가 이런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는 항상 시장은 그래 기대감은 좋았다. 하지만 이 부분이 얼만큼 실적에 도움이 됐는지 좀 체크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오니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 순서의 움직임대로 시장의 수급은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있을 양회까지 이 기대감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이 사이에 있을 이슈에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다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상승을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때를 살펴보자면 그래도 지수를 받쳐주고 있었던 게 개인 투자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과는 좀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개인 투자자가 어제 이렇게 대규모로 물량을 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동안 굉장히 시장을 힘들게 느꼈던 투자자분들입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이 올라왔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현금화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해서 회피 물량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신용 반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한가에 또 체결이 되는 만큼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시장에 폭락이 왔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반대 매매인데 반등이 나왔을 때 빨리 이 물량을 정리를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강하게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 미국으로의 자금 이동의 흐름 그리고 또 가상자산 쪽으로의 자금 이동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일부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그 바탕에는 우리 시장의 자체에 대한 믿음의 좀 부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도 결국에 우리 시장에 지금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으로 매수세로 돌아오듯이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용 물량이 지금 많이 정리가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리돼야 될 물량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동안 하락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우리 시장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물량들 정리는 조금 더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또 수급적으로는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용에 대한 물량이 어느 정도 더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점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우리와는 대조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 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을 보면은 미국의 이 금융권 일각에서도 과하게 올라갔다, 너무 과대평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큰 손들은 여전히 현금을 쌓아두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남은 12월 그리고 더불어서 내년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또 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전망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우려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불거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표들이 좀 무난하게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을 좀 보면 AI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으로 좀 보여주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미 AI 시장이 도래를 했고 그에 따라서 수익화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시세 흐름을 강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오히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앞으로 더욱더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주항공이라던가 뭐 자율주행 쪽이라던가 로봇 쪽이라던가 이런 기대감적인 요소들을 시장에서는 더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좀 억눌렸던 미국의 경제 상황들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중심이 어찌 보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적인 측면들이 시장에 많이 요소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12월 달에도 큰 이변은 없이 좀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결국에는 M7 기업들이 순항을 하고 있고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느꼈듯이 소비가 정말 강했습니다. 그래서 내수 경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비에 대한 심리라던가 이런 것들 살아 있다라는 것은 투자 쪽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도 같이 다시 한번 불이 붙어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뭐 여기서 더 크게 엄청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기조들을 유지를 해줄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상승, 물론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이고 탄탄한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또 내년부터는 트럼프 2.0이 본격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래가 하면서 이 기업들의 규제 완화 정책을 좀 강하게 뱉었던 인물인 만큼 이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도 한 번 더 전망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 사실상 지금 뭐 금투세 폐지도 있고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지금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추락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 현상이 지속될지 아니면은 내년만큼은 좀 반등을 시도를 해볼 수 있을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 시대가 진짜 명확하게 도래를 하고 나서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상보다 그렇게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부분들 좀 해소되는 국면에 오면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보다는 저는 분명히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하향 조정하는 쪽이 많은데 이것도 결국에는 실적으로 우리가 증명해내는 기업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은 의외다. 그동안 계속 호재보다는 악재 쪽이 많았기 때문에 호재에 더 크게 반응할 수 있는 시기도 이제 도래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도 지금 좀 우려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약화됐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가 수치로 확인이 되고는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수출에 대해서도 뭐 반도체 특히 업황 우려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도 좀 진정할 수 있고 숫자로서 어느 정도는 좀 해소되고 좀 받쳐주는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저는 올해보다는 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가 아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여전히 많긴 하지만 이게 터널 초입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좀 해소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2025년에는 지금보다도 날 거다. 지금 4년 얼마 남진 않았지만 지금 이 시기만 좀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불확실성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은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터널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터널의 초입이 아니라 이미 중반부 이상을 지나온 만큼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한 해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이 가상화폐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다가 또 한 차례 빠지는 현상이 일어났다가 다시금 또 회복을 했다가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상화폐를 바라볼 때는 어떤 대응 전략으로 세워봐야 될까요? 네, 지금 뭐 글로벌 패권 전쟁으로 러시아와 미국이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 파월이 얼마 전에 금과 좀 가상자산 비슷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호재는 여전히 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양자 컴퓨터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 보면 대항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닌데 시간은 오래 걸릴 거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굉장히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좀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은 20만 달러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가 2.0 시대가 딱 도래를 하게 됐을 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가상자산의 좀 움직임이 나오진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은 좀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조정 국면은 나올 것입니다. 그때를 한번 기회 삼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권에서 좀 보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코인 시장이 워낙 또 핫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좀 보는데 우리가 흔히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코인들은 변동성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크니까 특히 변동성에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변동성에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꼭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왕고래 관련 쪽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웨스트 카펠라우가 좀 부산 외항에 입항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 오는 17일에 이 동해 가스선 시추 작업을 좀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 또 강하게 테마단 이루면서 상승하는 기조를 보여줬었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17일부터 시추 작업이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또 다른 이슈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대왕고래 관련주들은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시세가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근데 예산안 관련돼서 이야기가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삭감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시원하게 시세 흐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부분은 지금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국면이 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영향력을 안 좋게 받을 것이라는 쪽이 이제 원전과 대왕고래 대표적인 좀 종목군들인데 이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저는 뭐 예산안 삭감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심리 자체가 억눌려 있는 부분들은 진행이 되는 것과는 또 별개 문제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양봉 전환이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같이 시세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회복되는 국면, 내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사실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주주 환원 쪽에 또 모멘텀이 같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호흡을 길게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효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내가 보고 들어갔다. 근데 이게 쉽사리 투자자들의 심리 회복이나 주가 회복 흐름이 좀 더뎌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은 소요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예산안 자체가 삭감이 됐다.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는 어느 정도 조심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관련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미국의 하원에서 중국산 드론 판매 금지 법안을 이제 포결할 것이다. 이게 곧 임박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도 드론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크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점에서 지금 국내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 드론 관련주들 몸집이 꽤나 작기 때문에 변동성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드론 관련주의 전망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실적에 도움이 되거나 수혜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드론 이야기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드론 시대로 가는 이 흐름 자체는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이런 시세의 흐름들은 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시총이 작고 몸집이 작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 그 안에서의 변동성도 있겠고 그리고 시장 자체 지금 개인들의 매도세도 또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종목군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이렇게 다루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만큼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결국에 이런 종목군들은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거래 대금이 풍부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대장주 위주로의 투자 전략 유효하고요. 제이시언 시스템은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세 흐름이 좀 강했었는데 제이시언 시스템을 대장주로 딱 픽을 해 놓으시고 이 종목의 추세가 계속 살아있는다고 한다면 뭐 2, 3등 종목, LK 삼양이라던가 코콤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볼 수 있겠지만 제이시언 시스템이 큰 폭으로의 좀 조정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2, 3등 주들도 같이 꺾일 수 있으니까 항상 대장주를 공략하시던가 아니면 대장주의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최소한 3등주 안에서의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 그리고 몸집이 작은 만큼 대장주 위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대장주가 빠지면은 그대로 좀 놓아주는 전략 이렇게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의 이슈와이드에서는 중국의 경기부양책 효과와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국내 증시는 중국의 경기부양책 기대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내년에는 증시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차익 실현의 압박이 강한 상태입니다. 비중 조절과 관망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해 주행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작동 중 충돌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다고 미 경제매체 CNBC 등이 현지 시간 10일 전했습니다. 이 사고의 피해자인 제네시스 지오바니 멘도사 마르티네스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월넛 크릭에서
테슬라의 2021년식 모델 S를 타고 가던 중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키다가 차량이 도로에 정차 중인 소방차에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했는데요. 동승하고 있던 그의 형제 케일럽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멘도사의 가족은 지난해 10월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최근 이 사건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으로 옮겼습니다. 멘도사 가족 측 변호사들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수년간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을 말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석유와 가스 산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른바 할 일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총 5개로 이루어진 이 목록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이야기했던 슬로건을 정책적으로 구체화시켰는데요. 이 5가지 목록은 액화 천연가스 수출을 신속히 허가하고 연방정부 소유주에서의 시추를 확대하고 파이프라인 허가를 보다 쉽게 하며 엄격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연비 기준의 철폐,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1월 20일 취임하면 에너지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죠. 다만 번잡한 절차를 삭감해 미국의 에너지 우위를 향한 길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내무장관으로 지명된 노스다코타 주지사 더그 버검이 위원회 의장을 맡고 국가안보위원회에도 의석을 둘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는 에너지 허가, 생산, 발전, 유통, 규제와 관련된 모든 연방 기관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철권 통치자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시리아의 미래를 시리아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면서 포용적인 정부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재 시간 10일 시리아 국민이 시리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미국은 시리아가 주도하고 누리는 정치적 전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전환 과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54호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국제표준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고 포용적이며 비종파적인 통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측과도 시리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3일 화상으로 진행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시리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가들은 계절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12월 S&P 500 지수가 6,180포인트대로 랠리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BOA는 즉각적인 패턴이 긍정적이며 6,025에서 5,985포인트대에서 지수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디마크 지표의 신호를 분석해 보았을 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디마크 지표는 전일 주가 흐름을 통해 당일 주가의 지지선과 저항선을 설정하는 지표죠. BOA는 연말의 일반적인 강세 기간인 산타클로스 랠리 기간 전에 S&P 500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는데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견고하며 향후 시장 성장도 기대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BOA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러한 투심은 주가 랠리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글로벌 미증시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1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단 약보합 수준이었고요. 오늘 밤에 CPI 그리고 PPI 지속적으로 발표될 예정이죠. 그 경계감이 물씬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장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반발 매수에 5% 반등. 어제 코스피는 2%, 코스닥은 5% 상승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일 하락분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계엄의 리스크가 좀 존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증시 이야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산타랠리가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는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연 이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그 폭은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미 국채가가 하락했는데 디스인플레이션에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서 경계감이 살아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물가 하락,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금리 인하 방향성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징주로는 알파벳입니다. 주가가 6% 넘게 급등을 했었고요. 구글 자체 개발 양자칩 윌로를 공개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100년 동안 해결할 일을 단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기술입니다. 자, 월가 최선호주에 선정해 테슬라는 주가 2% 넘게 올랐고요. 반독점과 관련된 이슈로 엔비디아는 오늘도 빠진 채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일장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죠. 어제 우리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릴 부분들, 우크라이나 휴전 및 종전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한 달 뒤에 재집권을 할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다시금 랠리하는 모습입니다. 나토 탈퇴 압박에 다급해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미국도 탈퇴하겠다, 너희도 탈퇴하라,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죠. 여기에 삼부토건과 프리엠스, 대동기어 등 재건주가 일제히 강세 흐름을 다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양자암호화 AI, 구글과 슈퍼컴퓨터가 100년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풀 수 있는 양자 컴퓨팅 기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종목들도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 오픈 AI, 동영상 생성 AI 소라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에 한국과 미국을 포함은 했고 유럽연합은 제외가 됐는데요. 여기에 AI와 챗봇 그리고 관련된 AI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모멘텀 받아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14년 만에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여행과 항공,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등 내수 관련된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또 석유화학과 철강, 비철금속, 해운 등 중국 경기와 관련해서 변동성에 민감한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계엄 여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 줄줄이 상한가를 다시금 터치하고 있는 모습이고 한동훈 테마주는 좀 상승분을 멈췄습니다. 탄핵 정국에 모두가 TV 앞으로 몰려들고 있죠. 미디어주는 또 한 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아직 출시를 안 했죠. 아직 오픈을 하기도 전에 미국 골든글로브 TV 드라마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소식 덕분에 영화, 콘텐츠, 영상 관련된 종목들이 관련주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KB증권이 음식료 업종이 내년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속에서 삼양식품을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어제 주가 불기둥을 보였습니다. 프로젝트명 무한,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XR기기 5만 대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메타버스와 AR 그리고 XR 테마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메디톡스와 톡신, 필러 제품들이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제약바이오와 톡신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기기 쪽도 움직였었는데요. 어제 지수단에서 2%, 5% 넘게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속속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전일장 움직였었던 테마까지 살펴봤고요. 시간 외에서 움직임을 보였었던 종목들 이가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어제 시장은 다시 한번 급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럴 거면 왜 빠졌나 싶을 정도로 다시 기분 좋게 회복을 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PBR이 0.83배에 미쳤다라는 부분,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좀 가닥을 잡으면서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또한 반등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일본 관련된 소식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어제 관련주들이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장품이나 철강, 화학, 석유까지도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원인을 보면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기대감이 좀 모아진 이유는 바로 이 소비 지표에 있었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YY 대비해서 0.2% 정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동안 경기 부양책을 많이 내놨었는데 사실 증가한 게 0.2%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효과가 미비하다. 그럼 더 많은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됐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11일부터 12일까지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벤트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나은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나왔던 코멘트를 보면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러니까 내수 살리기에 조금 더 힘을 쏟겠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적당히 온건한 통화 정책을 이행하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2010년 말부터 신중한이란 단어를 쓰면서 통화 정책의 기조를 정했었는데 이걸 좀 바꿔서 적당히 온건한이란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좀 더 완화된 통화 정책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빠르면 내년 1월쯤에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전망이다라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투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재정 적자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올해 GDP의 재정 적자가 4%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기존에는 3% 이하 수준으로 예측을 좀 해왔습니다.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간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가장 많이 내려갈 전망이고요. 반대로 많이 쏟는 만큼 재정 적자는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일정을 앞두고 있고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두고서 일단 시장 안에서는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BOJ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일단 시장에서는 25bp 인상할 거다라는 부분이 중론이긴 합니다. 다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 측을 좀 봤을 때는 엔화의 영향도 있고요. 다음 달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도 있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금리가 인상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준금리는 0.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긴 합니다만 일본만 놓고 봤을 때는 이미 큰 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에 금리가 인상된다면 다음 금리 인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될 수 있겠죠.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가시화시켰습니다. 이전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했을 때는 미국 쪽에서는 금리를 인하한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인상한다라는 기조가 발표가 되면서 이 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을 했던 건데 이제는 연준 쪽에서 금리 인하 조절의 좀 속도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부각된다 하더라도 아마 상방이 좀 막힌 채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소식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 시장 열어보기 전에 예상 체결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엇갈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는 0.07% 소폭 하락하면서 2,416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0.31% 상승하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코스피는 0.83배 PBR 기준으로 0.83배까지 떨어지면서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긴 합니다. 다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개인 또한 7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좀 그치지 않고 나오고 있고요. 신용 잔고도 지금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코스피 시총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만 오늘 1%대 강세 보입니다. 어제 2차 전지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그동안 좀 잘 갔던 대장주격이었던 LG엔솔이 좀 밀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 투톱은 좀 크게 밀립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2%대 밀리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자사주 매입이 150만 주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70에서 100만 주 정도 들어오는데 어제는 150만 주 이상 들어오게 되면서 하방을 좀 튼튼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바도 어느덧 100만 원 선 이탈하면서 95만 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0.1% 추가적인 하락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HLB를 제외하고는 알테오젠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 이어갑니다. 역시 30만 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매수를 했어야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어제 11% 넘게 급등하면서 31만 원 선 회복을 했고요. 오늘도 강보합 출발하면서 32만 원 선에 바짝 붙어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1%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11만 2,6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2월 11일 수요일 문이 힘차게 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오늘 밤 10시 반에 발표될 CPI를 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소폭이지만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목별로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테슬라는 상승했고 리비아는 떨어지면서 또 이게 혼조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대 하락세 그려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바로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0.24% 하락 출발을 하면서 2,412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어제도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고 오늘도 그래도 소폭이지만 상승부를 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61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일단은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료품 안에서가 지금 0.38%나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어제 한 차례 또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0.3%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목재 쪽에서도 0.46%, 이 업종들 안에서는 가장 강하게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비금속 광물이 현재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함께 탄력 이어가던 철강 쪽에서 현재 0.62% 강하게 상승폭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계나 전기전자, 운수 장비 쪽에서는 오늘장 안에서 모두 다 하락부를 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그래도 기타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두 다 상승부를 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유통 쪽이 무려 0.5%로 좀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오름폭도 크고 모든 업종이 다 상승부를 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꼽아볼 수가 있는 게 바로 화학,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같게끔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움직였던 종목들 함께 움직일 수 있는지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종이목재, 섬유의류 쪽에서도 0.38, 0.48% 상승폭을 유지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자면 1위부터 5위까지 어제 우리가 장을 마감을 했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만 파란불이 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상승불을 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전혀 반대되는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탑은 오늘 시장 안에서 하락불을 좀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시장 안에서는 54,000원대를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줄하향하는 리포트를 계속 발견을 했는데요. 일단은 내년에 메모리 가격 하락과 더불어서 파운드리 가동률 감소로 이 DS 부문의 영업이익이 예상보다는 좀 더 부진할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더불어서 내년에 스마트폰 생산 목표가 2억 3천만 대라고 합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목표였던 2억 6천만 대보다 10% 이상 축소시킨 목표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와 시장 불확실성을 반영을 해서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낙폭이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1.41% 크게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 증권관에서 이 내년에 AI 하드웨어 트렌드로 주문형 반도체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이 대중국 HBM 수출 금지로 인해서 미국의 빅테크 시장 안에서 HBM의 점유율 확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더불어서 TSMC가 주요 수혜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까지 달았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좀 호재가 있었습니다. 연세대와 실리콘 음극재의 부피 팽창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에너지 밀도가 흑연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10배가 높은 굉장히 좋은 그리고 전기차 주행거리 증가와 급속 충전까지도 유리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충전이라던가 이 방전 중에 배터리의 팽창 문제로 인해서 이 수명과 용량의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에 고강도 분리막 설계로 인해서 그 개선 방안을 발견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1%대 소폭의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현재 1.19%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1.73%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30만 원 선을 회복을 했고 아직까지도 30만 원 선 그대로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주들은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BM 쪽에서 0.53% 상승하고 있지만 프로에서는 지금 에코프로에서는 보합권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AB에서는 이 HBL 사이언스에서 지금 폐혈증 치료제가 임상 일상의 시험 계획을 변경하겠다. 미국에서 지금 허가를 받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장을 훨씬 더 폭넓게 바라보려는 전략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졌는데 현재 주가는 0.95% 떨어지고 있고요. 리가캠은 현재 0.45% 하락하고 있습니다. 리가캠은 어제 장 안에서는 12%대 강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대부분 종목군들에게 상승불이 켜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의 하락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현재 0.38% 오름폭을 그리고 있는데요. 보잉사와 1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클라우드 업체에 AI 기판을 공급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도 급등의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sek터 안에서는 가장 크게 꼽을 수가 있는 게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화성 밸브도 있고요. 한선 엔지니어링도 있는데 일단은 웨스트 카펠라호가 부산 외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일 시추 해역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아갈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지금 가스선 시추 예산이 506억 원 중에 98%가 삭감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예산 부족 시 이 석유공사의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장 안에서 주목을 받았던 만큼 오늘장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좀 불발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에 어제장부터 계속 영향을 받아왔었고요. 현재 두산 로보틱스가 0.57%, 두산 밥캣이 0.1%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0.58%대 이렇게 두산그룹주 모두 다 하락불을 여전히 켜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이렇게 조선주들은 오늘 잘 가고 있고요. 현대로템도 1.2%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은 오늘 시장 안에서도 좀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쪽에서 지금 자회사인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더불어서 MG손해보험 이 두 회사에 대해서 매각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 좀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는데 현재는 0.1% 소폭의 하락세 보이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안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혼조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클래시스가 3.23%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총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시장 안에서도 큰 폭의 움직임 드러났고요. 오늘도 지금 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현재 1.86%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뇌전증 신약이 2029년에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흐름 굉장히 잘 나왔고 방금 전까지도 상승불 켰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좀 떨어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물론 지난주 저희 만났을 때보다 상황이 좋아지긴 했는데 사실 오늘 수급이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에서 모두 빼고 있거든요.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여전히 이제 지금 수급 부분은 진짜 대부분 환율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도 한 1,434원대로 여전히 이제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어제 시장도 좀 보게 되면이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이 한 2,900억대는 좀 들어왔었지만은 여전히 코스피 쪽에
시기에서는 매도 포지션에 상당히 좀 우위를 보였던 그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좀 환율이 문제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환율 안정화가 급선무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환율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국내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일단 정치적인 리스크는 이미 발생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이전에도 우리가 뭐 그 트럼프 관련해서 관세 부과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도 또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달러 강세 기조가 있었다가 여기서 지금 더해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외국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수급 유입을 바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보면은 결국에 또 이제 개인들이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한 개인들이 1,000억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350억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 올렸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코스피 500억대 또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 180억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오늘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은 전체적으로 좀 팔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은 또 오후장에 가서 달라질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 또 옵션 만기일이 또 겹쳐 있는 만큼 오늘 내일은 조금 변동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5% 이상 또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진짜 반등의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투자에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고요. 달러원 환율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물론 어제 대비해서는 아주 소폭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1,433원 50전 수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간 쿵 하고 떨어졌던 그 월요일 낙폭 부분을 어제 만회를 좀 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PBR 기준으로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0.71배, 그러니까 코로나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사실 어떤 종목을 사도 다 오르는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에 딱 한정된 문제다 보니까 그때처럼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 리스크가 우리가 또 전쟁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쟁만큼 뭔가 이제 산업에 타격을 준다든지 또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러시아도 이제 전쟁 중인 국가지만 이제 전쟁 발발했을 때 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빠졌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반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다 회복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금 이탈이 일어나는 것은 좀 당연하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해소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 결국에 이제 다시 한번 탄핵안에 대해서 뭔가 가결이 되는 어떤 이슈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금 추세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탄핵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또 처음 겪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17년도 때도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탄핵이 되네 만에 이제 이런 노이즈들이 많이 있었을 때는 사실상 주가가 상당히 좀 급락을 했었던 부분이지만 막상 이제 가결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확정이 되면서부터는 시장이 급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황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횡보 혹은 약세 장세는 좀 이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가결안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금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지수는 다시금 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관망을 하시다가 한 12월 말쯤에 한번 좀 적극적으로 좀 담아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수급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사실상 이제 업종이나 섹터도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가 이제 또 두드러지는 이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또 여기서 찾아볼 만한 것은 수출주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주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데 특히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적은 쪽을 보자라고 한다면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이 있겠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또 중국과도 엮어볼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좀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이제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식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식품주도 근데 지금 다 같이 가는 그런 형국은 또 아니거든요. 결국에 이제 상승세가 조금 크게 나오는 이제 기업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거의 다 해외 쪽에 좀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불닭볶음면으로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80%가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J제일제당 역시도 뭐 비비고라든지 북미 쪽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업들도 이제 해외 매출 확대를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비중이 한 50% 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이제 삼양식품이 좀 대장이다. 그리고 이제 CJ제일제당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지금 혼조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식품주들은 경기 방어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또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코멘트를 주셨는데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때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출주 위주로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팀장님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꽤나 오랜 시간이 한 2~3달 이상 내년 초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치적 불확실성은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는 그냥 뭐 이런저런 종목 담지 말고 지수만 보고 지수에 투자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수 투자도 저도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제 주도 업종 찾는 게 가장 문제일 때는 앵커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ETF 투자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자금이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맞아요. 이 한정된 돈으로 이 수급이 이제 다른 섹터 갔다가 어느 날은 뭐 방산으로 갔다가 어느 날은 바이오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돌고 도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죠. 상반기 때처럼 이렇게 치고 올라가주는 성장주들도 상당히 좀 부재한 상황 속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모를 때는 지수에 투자하는 게 답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사실 근데 말씀 주셨다시피 PBR이 거의 뭐 0.8배 정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버스보다는 그래도 이제 레버리지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자면 굳이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만 좀 고집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자금이 조금 지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목매기보다는 조금 거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투자할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금값이 또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이 뭐 달러라든지 금 그리고 이제 채권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비트코인 역시도 이렇게 좀 분산 투자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거시적으로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또 이제 리스크 관리에도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결국에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투심은 또 안전자산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좀 좋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이제 원자재 쪽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 투자나 ETF 투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조언을 좀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도 테마 보면 뭐 정치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사실 올라오는 쪽이 막 눈에 많이 보이진 않아서 일단 좀 지수 투자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반도체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 담는 쪽 보면 사실 반도체 투톱은 지금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TSMC 11월 매출 이제 어제 공개됐는데 YOY 대비해서 34% 증가했고 MOM 대비해서는 한 12% 정도 밀려났습니다. 지난번엔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반도체 투톱이 어쨌든 반등을 좀 보였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2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그 이후에 만약에 잘 나온다면 반등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더 이상 이제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아니고서는 옛날보다는 반응을 조금 안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하면은 특히 이제 엔비디아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엔비디아도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반응을 좀 크게 하지 않는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본주를 보더라도 2분기 실적 때 상당히 좀 잘 나왔었습니다만 그날에 이제 급락이 나왔고 그 이후로 고점 대비 거의 20% 이상 밀렸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 3분기 실적도 성장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좀 양호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한 15% 이상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예전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잘 나와주는 것은 중요하죠. 그만큼 이제 AI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만은 단순히 이제 그 결과가 서프라이즈로 나왔다라고 해서 주가가 갑자기 엄청나게 급등을 한다라든지 이런 기대치는 조금 낮추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그 노무라 증권에서 또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이제 리포트가 좀 나온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레거시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HBM에 대한 어떤 견조함은 아무도 이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공급 과잉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서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이 물밀듯이 이제 밀고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단가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IT에 대한 수요 저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것도 조금 과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는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에 대한 어떤 이 마진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메꿔주고 있다라는 것을 실적으로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이닉스 쪽이 훨씬 더 좀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높아서 조금 더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의 V자 반등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저가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단기적으로 뭐 10%에서 20% 이상 수익을 바라시는 이런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지금 테마탄 쪽을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에 대한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무라 측에서는 이제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는 HBM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내리고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HBM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서 조금 내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종목 모두 다 내린 것으로 확인이 좀 됩니다. 반도체 투톱 전략 먼저 확인해 봤고요. 마이크로는 20일 정도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대비해서 2차 전지 흐름 LG 엔솔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았고요. 비중국향 시장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 문을 좀 많이 닫는다라는 악재가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강했고요. 오늘 봤을 때는 LG 엔솔도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입니다. 0.91%. 어제 많이 빠져서인지 모르겠지만 흐름 좀 나쁘지 않게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악재에도 불구하고 일단 빨간불은 켜져 있거든요. 네, 우선은 그냥 악재가 있는데 지금 상승이 나온다. 결국에 기술적 반등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유의미한 수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0.2%에서 4%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뭐 LG에너지 솔루션 역시도 지금 그렇게 큰 뭐 상승은 아니죠. 어제 종가 대비해서 0.39%, 0.5%가량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좀 더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또 해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방의 제한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는 LG에너지 솔루션을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선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결국에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에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이 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LG엔솔은 그 중에서도 상당히 좀 유망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
우선 이제 4680 배터리에 대한 양산 기대감. 결국에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배터리는 이제 만들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전부 다 공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기타 기업들과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뭐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이제 보조금이 만약에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테슬라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 IRA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본 게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서 가장 큰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보조금 혜택으로 이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좀 수혜를 받았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죠. 근데 더 이상 이제 보조금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들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 쪽에서도 이거는 이제 본인들한테 호재라고 좀 판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 향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국내에서 이제 LG엔솔이 가장 좀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다른 2차 전지들과는 다른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기타 배터리 3사라든지 2차 전지 양극재 쪽은 단기간에 이제 그 투심이 좀 좋게 흘러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중국이라는 강한 경쟁자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또 캐즘 현상이 완벽하게 또 해소가 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우선 관망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중에서도 좀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ESS 쪽, 저기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더 그래도 기타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좀 모멘텀이 많이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도 체크해 봤습니다.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상방에 대한 제한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종목들 가려본다면 LG 엔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좀 주목할 만한 매력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테마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일단 중국 관련주부터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중국 관련주, 예를 들어서 화장품, 화학, 석유 이런 관련주들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양자암호고요. 세 번째도 같이 열어주실까요? 세 번째는 암호, 보안 이쪽 같이 준비했습니다. 같이 엮여 있는 부분이라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글에서 새롭게 이제 칩을 개발을 했습니다. 양자칩 윌로우를 개발했고 이걸 탑재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내면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한 14년, 그러니까 조, 경, 해 다음 자인데 14년이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풀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양자암호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럼 그렇게 대단한 양자암호가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보안 체계를 충분히 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럼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보안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면서 오늘 보안이나 암호 관련주들도 강세 보입니다. 이 두 가지 테마 관통하면서 오늘 엑스게이트가 상한가 현재 묶여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팀장님,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 먼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강했던 이제 중국 관련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도 이제 나쁘지는 않은 흐름입니다만 어제보다는 좀 탄력이 둔화가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디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조금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이제 0.2% 정도 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건 0.5%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하회하는 그런 이제 수치가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경절이라든지 이제 광분절이 이제 이번 연말에 좀 껴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소비 심리 회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내수진작으로는 좀 못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수요도 늘어나지가 않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물가에 대한 하락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I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11월에 마이너스 2.5%를 기록을 했고요. 전월보다는 조금 소폭 상승한 수치지만은 여전히 이제 낙폭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정부에 대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중앙경제공작 회의가 좀 개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일부터 그리고 내일이죠. 12일까지 이제 열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플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 뭐 중국 쪽에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뭐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에 상당한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걸 해결을 하려면은 돈을 풀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제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CPI라든지 PPI에서 여전히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지원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그 이제 내수 진작 관련해서 세부안이 좀 공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어제 우리나라 기업 주가들은 상당히 좀 미리 선제적으로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주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제 상한가 간 종목군들도 몇 군데 있지만은 사실 그런 종목들은 이제 시가총액이 너무 좀 작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중국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일지도 약간 좀 의문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국 관련주다라고 한다면 의류 쪽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자동차 쪽에서도 좀 보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에서는 이제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조금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전부터도 몇 번 말씀드린 종목인 것 같은데 사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그동안 중국의 시장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모험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역으로 보면은 중국의 내수 진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이제 부분들을 봤을 때 어제 화장품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넘게 이제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 중국의 로컬 현지 기업들과 또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이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또 중국에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화장품 지금 산업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한 번 더 코스맥스가 직격탄을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제한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장품을 수출은 많이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지금 판매량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또 내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관세 영향이 좀 크진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코스맥스 역시도 지금 중국에서 현지 기업들과의 어떠한 협업을 하고 있는데 고객사만 지금 1,000개가 넘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량이 이제 현지에서 좀 소비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세부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맥스가 좀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이제 HL 만도라는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국 매출 비중이 이제 20%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부품 기업 중에서 가장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이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이제 중국에서 이구안신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구안신이라는 게 이제 그 예전 거 쓰던 것을 새 것으로 바꾸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이것도 중국 그 공산당에서 내수 정책을 살리기 위한 부분의 이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만도가 이제 가장 큰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중국의 로컬 현지 기업들 이제 니오라든지 뭐 비아디라든지 이런 중국 관련 기업들의 이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의류 쪽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FNF라는 기업인데요. FNF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소외되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중국 관련해서 또 한번 이제 상승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FNF의 경우에 이제 가장 유명한 브랜드인 뭐 MLB라든지 디스커버리를 또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LB 같은 경우에 워낙에 지금 중국에서 인기가 상당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그 성장폭이 조금 둔화를 하면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는 좀 매장을 점진적으로 또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매출 비중이 무려 41%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커버리라는 이제 브랜드도 상당히 유명하죠. 이것도 지금 이제 중국에서 매장을
좀 개점을 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역시나 뭐 매출 비중이 중국 쪽이 높기 때문에 이런 내수 진작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화장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이제 의류 쪽을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은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당히 지금 밸류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모아가시기에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중국 관련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면서 관련주들이 좀 강세 보였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 보이긴 합니다만 좀 어제보다는 약발이 좀 떨어진 느낌입니다. 어제 화장품도 그렇지만 화학이나 철강 쪽까지도 같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쪽은 중국 관련된 이슈가 터졌을 때 잠깐 반등을 좀 보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수급이 좀 빈집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럼 반짝 반등일지 매력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철강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아직까지는 부진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철강보다는 오히려 소비재 쪽이 좀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이제 저가 공세가 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좀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원자재라든지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좀 반짝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 이유가 키워드로 보면은 이제 그 소비 진작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직접적인 어떤 소비재 관련주들이 직접적인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강이라든지 특히 화학 쪽도 지금 상당히 실적이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가 회복을 한다라고 한다면 화학주나 철강주가 또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중국 내부에서 대부분은 이제 자국 제품을 또 이제 쓰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떠한 그런 실적 개선으로 이제 이끌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 모멘텀을 좀 좋게 보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오히려 조금 내수 진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소비재 쪽을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 체크해봤고요. 오히려 화학이나 철강 쪽은 특히나 철강 쪽은 반짝 반등에 조금 더 가까워 보입니다. 오히려 내수를 좀 살리기 위해서 중국 쪽에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재 위주로 주목을 좀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관련주까지 확인해봤고요. 오늘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우주청의 2025년도 예산이 총 9,64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대비 27% 증액한 수준입니다.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 산업화라는 우주정책 방향에 따라서 9월 국회 제출한 정부안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에서 그나마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이던 업종들이 지난 3일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집중적으로 된서리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종가 기준 최근 일주일간 가장 많이 수익률이 하락한 업종을 분석한 결과 유틸리티가 12.6%로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이어서 은행, 보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은 연초까지 두드러진 상승률을 기록했던 업종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지면서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서둘러 이익 실현에 나서면서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금투세 폐지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근 계엄,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가운데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 한 가지가 해소되며 불확실성이 다소 줄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밸류업 세제 혜택은 결국 백지화되면서 정부의 밸류업 정책 추진 동력 상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탄핵 전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속도는 다소 누그러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국내 증시 변동성을 주도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오는 12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고비인 만큼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는 하락했고 코스닥은 소폭이지만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지수가 진행되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양시장 모두 다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는 지금 상승 반전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0.68% 상승하면서 2,434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그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2.25%나 올라가면서 676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매도세를 가장 크게 보였던 건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그동안은 외국인 투자자가 부재했다라는 말이 많았지만 어제만큼은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좀 크게 보였는데 오늘은 그 개인 투자자가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1,383억 원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물량을 좀 빼고 있습니다. 기관이 559억 원, 외국인이 844억 원으로 기관과다 조금 더 물량을 많이 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419억 원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의 물량이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모두 다 매수를 했는데 그런 만큼 오늘 기관 투자자가 그만큼 또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144억 원 매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일단 개장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혼조세가 연출이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종이목재 쪽에서 거의 1.5% 가까운 상승폭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학 같은 경우에도 0.74% 그대로 굳건한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철광과 금속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상승폭을 강하게 켰고 오늘 개장 당시에도 좀 상승폭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다시금 낙폭이 형성됐습니다. 2.3% 하락하고 있고요. 전기전자도 현재 0.01%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 안에서도 일단 모두 다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유통과 제조 쪽에서는 거의 2.8%, 2.7%대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이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화학 쪽이 어느 정도는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현재는 화학이 좀 가장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음식료, 담배 쪽에서도 2.65% 강하게 시세 받아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은
주가는 계속해서 낙폭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정부가 이 반도체 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론의 반도체 보조금 9조 원을 지급할 것이다. 이 부분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는 0.48%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지금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현재 6,000원이 떨어지면서 어제 장 안에서는 30만 원 선을 회복을 했는데 오늘 장 안에서는 그래도 31만 2천 원 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12%가 급등한 채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리가켄바이오의 LCB71 같은 경우에 혈액암 임상 결과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로써 이 증권사 쪽에서는 이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지속적으로 계속 도출을 하게 된다면은 주가 상승 여지가 매우 충분하다라는 코멘트를 달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그 영향이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혼조세가 좀 강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펴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살펴보지 못했던 섹터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크놀로지 서비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놀로지 서비스는 IT라던가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중국이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대규모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받는 업종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게임 섹터입니다. 크래프톤부터 NC소프트 그리고 시프트업, 넷마블까지 현재 모두 다 상승불 강하게 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래프톤이 3.64%로 가장 강세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는 3.1%로 이 섹터 안에서는 대부분 종목군들이 꽤나 크게 시세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 안에서는 이 컨슈머 논 듀어러블즈라고 소비재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 테마단을 형성하면서 주도했던 테마가 화장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최대 수혜자라고 꼽히는 만큼 또 강하게 상승 탄력 보여줬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2.4%, LG생활건강이 1.35%나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도 잘 가고 있습니다. 동서 쪽에서는 거의 11% 가까운 상승폭 형성하고 있고요. 이어서 삼양식품은 0.9%로 음식료와 화장품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아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2,400선을 회복한 채 유지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오늘 매도 포지션이라는 점인데요. 오늘 12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있었던 수출 데이터 발표되는 날입니다. 오후에 이 데이터 수치에 따라서 섹터별 움직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